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던 호남지역, 즉 전라도 각 대학의 애국 교수들이 성명을 내고 부정선거와 부패의 온상인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호남지부와 호남자유포럼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도 손댈 수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되어버린 선관위와 이런 부패한 선관위를 철통방어하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모두 한통속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전라도 애국 교수들은 먼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 다수당이 추천한 마 모 씨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으로 판결함으로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에게 그의 임명을 종용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온갖 비리와 부패가 드러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헌재는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뿐 아니라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제시한 증거 채택과 증인 신청을 모조리 기각함으로써 헌재가 아주 공공연하게 선관위를 옹호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공정과 신뢰가 상실된 헌재와 비리투성인 선관위에 대하여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은 너무나 분노하고 실망을 금할 수 없기에 이를 아래와 같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교모 호남지부 교수들은 이어서 4가지 사항을 조목조목 들었습니다. 첫째, 헌재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상치되는 것으로 부정선거를 감추려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으로만 적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재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다. 선관위의 위상은 결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동등하다고 볼 수가 없고 동등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헌법 제7장이 선거관리로 되어 있을 뿐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헌재와 같은 논리라면 헌법 제8장이 지방자치인데 각 지방자치단체도 헌법기관이므로 직무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이러한 헌재 결정을 따른다면 선관위는 어떤 외부감사도 불가능하게 되어 인사비리 등 초특급 불법행위 전부가 다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선관위는 믿을 만한 사람을 뽑는다라는 핑계로 자녀와 친인척을 채용했다는 터무니없는 망언으로 스스로가 그야말로 가족회사임을 누설하고 있다. 이러한 비리투성이 선관위를 누가 믿고 중차대한 국가공직자 선거관리를 맡길 수가 있겠는가. 그러함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선거관리 업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나 수사를 받은 바 없었기에 선관위는 그야말로 대통령도 손댈 수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헌재가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은 21대 총선에서 대법원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대규모로 확인되었으나 모든 선거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덮어버린 것과 똑같은 행위이다. 즉 헌재가 대법원과 손을 맞잡고 선관위를 철통방어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것은 세 기관이 모두 한통속이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라도 애국 교수들은 이어서 2번째 항목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둘째, 대통령의 12.3 계엄을 통하여 부정선거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났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유례가 없는 입법 독재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거대 야당을 비롯한 반국가 세력의 존재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 나라 공직선거에 만연한 부정선거의 진위와 실태를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고 천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던 많은 국민이 점차 부정선거의 진상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부정선거 문제가 전 국민에게 커다란 이슈로 대두된 것은 2020년 21대 총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부터다. 야당 측이 무려 18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선거 분석 전문가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120여 개의 선거구에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놀랍게도 대법원은 이를 모조리 기각하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야당 측이 18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했다, 이렇게 성명에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야당입니다. 그 당시 2020년에는 문재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이후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정치권이나 언론 등에서 금기어가 되어 누구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음모론자로 치부되었다. 아직까지도 국회나 기성언론에서는 여전히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론으로 매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으로 그 부정선거의 실체가 대부분 벗겨졌고 우리 국민은 깨어났다. 이미 부정선거의 방법과 증거에 대한 많은 책자와 동영상이 널리 알려져 있고 지난 3월 2일 공개된 이영돈 PD의 부정선거 그 실체를 밝힌다라는 다큐멘터리는 이틀 만에 조회수 100만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를 방송하려던 공영방송인 KBS는 방송 직전에 갑자기 취소해버렸고 오히려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프로그램을 송출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은 부정선거의 실체를 이제 상세히 알게 되었고 급기야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조차 탄핵 반대 집회에 앞다투어 나와서 스탑 더 스틸, 즉 표도둑질을 멈추라고 목 놓아 외치고 있다. 정교모 호남지부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 부정선거의 주체는 선관위와 거야 측이고 그 배후는 북한과 중국이다. 김대중 정권에서 전자투표 분류기를 처음 도입할 당시 중앙선관위 실무과장인 조혜주는 투표 분류기가 단순히 표를 세는 장치가 아니라 전산망에 연결되어 빠른 집계와 무선 송출을 할 수 있는 전자개표기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후 문재인 정권은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던 조혜주를 다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였는데 이로써 부정선거, 즉 선거 도둑 집단의 산채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선거가 매년 현 야당 측의 압승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은 우리 국민이 목격한 바이다. 만일 이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면 그 즉시 야당과 선관위는 협심하여 모든 선거 데이터와 전산 체계를 국민 앞에 공개하면 될 일이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있는데 현재 선관위나 혹은 현재의 선거관리 시스템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측이 자신들이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고 자신이 있다면 선거 데이터하고 전산 체계를 공개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집회 현장에서 자주 지금 나오고 있는 선관위 서버 그 서버를 까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버를 까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서 부정선거는 없었다, 이렇게만 주장하니까 국민들이 믿지 않게 된 것이죠. 한편 전자투표 분류기와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 중국 단둥에서 북한 측 전산요원들과 함께 이루어졌음이 공공연히 알려졌다. 또한 중국의 직접적 개입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의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의 교류협약 체결로부터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되어 전산을 통한 투표수 조작과 대량의 가짜 투표지 투입이 강행된 것으로 수많은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 21대 총선 결과를 분석한 어떤 명석한 프로그래머는 선거 데이터로부터 Follow the Party, 즉 당을 따르라라는 중국을 상징하는 이른바 이스터 에그, 다시 말해 해커들이 일부러 남기는 흔적을 발견하였다. 더구나 중앙선관위 전산장비가 중국 화웨이 서버로 알려졌고 중앙선관위의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회사인 다산그룹의 자회사인 한국전자투표회사도 중국의 텐센트와 연계된 업체라고 한다. 계엄 당일, 즉 지난 12월 3일 중앙선관위 수원연수원에 진입한 계엄군에 의한 중국 간첩단 체포설이 보도되었으나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다. 하지만 이곳 선관위 연수원에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즉 A웹의 외국인 연수시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비로소 알려졌다. 선관위에 의해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이 A웹은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부정선거와 관련 깊다는 보도는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선거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은 이른바 1대1로 책략으로 콩고, 볼리비아, 키르기스탄, 가나 등 힘없는 나라들은 물론 캐나다와 호주에서조차 친중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집요하게 선거 개입을 획책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교모 호남지부 성명은 이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식의 선거관리 제도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넷째, 잘못된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국민의 주권은 순간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선관위원장 노태학은 헌재 판결 이후에 여론이 극히 불리해지자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직원 채용과 관련된 일부 비리 직원을 징계하겠다고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그동안 선관위가 우리나라의 선거를 부실부정하게 관리하며 인위적으로 특정 당에 표를 몰아주었다면 이미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망한 것이다. 이러한 부정선거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국민주권이 사라진 전체주의 독재국가일 것이다.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를 제대로 밝혀 뿌리를 뽑고 비리투성인 선관위와 부정선거로 선출된 가짜 국회를 해체한 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새롭게 국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물론 이와 함께 선관위와 한통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법원과 헌재도 대폭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만 바야흐로 법치가 거의 붕괴된 이 나라가 심폐소생술로 되살아난 생명처럼 자유민주공화국의 역사를 다시 쓰면서 세계사에서 더욱 높이 우뚝 서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제도의 개선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절차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한다. 선거 조작의 가능성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이 폐기한 전자개표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전투표 제도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아시아의 최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 하나인 타이완과 같이 당일 선거에서 수개표를 하게 되면 선거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개표 시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전라도 외국 교수들은 성명의 후반부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이제 이 나라의 부정선거 문제는 대학생들과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망라한 모든 자유민주 시민들이 깨우쳐 알아차린 나머지 모두 한 목소리로 그 척결을 외치며 장엄하게 일어서고 있다. 이러한 커다란 사회적 움직임에도 선관위가 이를 배관시하고 마치 안면에 철판을 두른 것처럼 후한무치하게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현행 선거제도를 그래도 계속 밀어붙인다면 돌이킬 수 없이 강력한 국민적 저항권이 발동돼 4.19 혁명 이상의 거대한 의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우리 주권자 국민은 선관위뿐만 아니라 헌재와 법원 그리고 국회와 사정기관에 엄중하고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그러한 불행하고 망국적인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를 방지할 책임은 중앙선관위를 위시한 상기 국가 최고기관들에게 있음을 우리 주권자 국민은 확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호남지역, 전라도 지역에도 이렇게 애국적인 대학 교수들 그리고 애국 시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좌파의 볼모, 좌파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그런 정당에 휘둘리는 국민이 더 많지만 곳곳에서 눈을 제대로 뜨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애국적인 우리 호남지역 주민들, 호남지역 지식인들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언론에 대해서 강도 높게 경고했습니다. 허위 보도를 하는 언론은 전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아주 준엄하게 경고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허위 단독 보도 욕심으로 진실을 가리지 말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언론에 경고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재판부와 일반 대중에게 잘못된 선입관과 예단을 주어 공정한 재판의 진행을 막는 중대한 사법방해 범죄이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작과 내란몰이 가운데 누군가에 의도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수사 기록이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그동안 수사 기록에서 확인되었다고 하며
소위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된 기사들 가운데 사실로 확인된 것이 있는가? 도끼로 문을 부숴라, 북한 무인기, 북한 군복 위장, 북한 공격 유도, 2번, 3번 계엄령, 심지어 노상원 수첩의 망상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언론들은 수사 기록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듯 소위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허위의 선동기사를 내보내며 조회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사는 소위 단독 보도를 낸 기자에게 사실관계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에게 검증된 진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조회수와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공정과 진실의 가치가 사라진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반대 신문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유도신문과 강압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판 과정에서 반대 신문과 증거에 의해 이를 바로잡아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만큼 언론 역시 검증되지 않은 진술조서를 근거로 섣불리 보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여론전에 앞장서며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유출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속적으로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유출하며 허위사실로 선동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과 이에 대한 검증 없이 허위 보도를 하는 기자 개인 및 언론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진실은 공개된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며 허위 보도와 선동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때 어마어마한 규모의 가짜뉴스가 횡행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가짜뉴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혹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당시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에게 좀 하나 아쉬운 점이 그런 가짜뉴스들에 대해서 뒤에 응징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쏟아진 역시 수없이 많은 가짜뉴스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은 분명히 기자 개인 그리고 해당 언론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자 개인과 언론사가 속말로 정말 탈탈 털리고 어쩌면 회사 문을 닫는 지경까지 그렇게 응징을 해서 다시는 그따위 가짜 거짓 선동을 할 수 없도록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